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글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집중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연결이 돼서 글쓰기 실력이 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 향상에도 더불어서 이제 영어 실력에까지도 사회, 과학에까지도 다른 과목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보내신 양소영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국어 과목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초등 시기에 있어서 자신이 집중해 나간 것은 이제 국어 사교육이었다. 왜 하필 이렇게 국어 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시냐 하니까 수학과 또 연결 지점을 찾더라고요. 문장제로 이루어진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를 생각을 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내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국어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배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하면은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글쓰기를 좀 한번 시켜보세요 라는 그런 제안을 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글쓰기와 수학이 어떤 사고력으로 하나로 모아져 있다 생각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또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글쓰기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글쓰기, 우리 집에서 신경 써 나가는 부분이 글쓰기에서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신경을 써 나가고 있다. 대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도 어려워지고 힘든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3월을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학 또 학원도 알아보고 중학교 시기는 방향을 이제 전환하는 거죠. 수학에 집중해 나가기. 초등 때는 국어에 집중해 나가기. 그래서 국어에 집중해 나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 여기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 강조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거든요. 독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도 좋은데 우리가 독서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잘 읽었는지 친구가 어떻게 독서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고요. 글을 풀어나가는 아이들의 그 글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부모님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생각을 확장해 나가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글쓰기를 도와주고 생각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 시기에 독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독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가는 날을 지정을 한다거나 혹은 집에서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저는 일단은 글쓰기부터 출발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려봅니다. 2023년 독서 실태조사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성인들의 독서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초, 중, 고등학생들의 독서율은 높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다고 해서 초, 중, 고등학생이니까 참고서, 학습 만화, 교과서 이게 포함이 됐느냐? 그게 포함이 되지 않고 이 독서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 이제 책 읽히려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아요. 책은 이렇게 많이 읽는데 왜 문해력이 낮은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쩜 우리 친구들이 의미 없는 책 읽기를 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풀이 방식도 똑같아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암기만 하고 외우고 전혀 사고하고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학원에서도 그저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구나. 그런 배움에 익숙하고
사고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이게 소수 정예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명이서 하는 경우 있고 3명이서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소수 정예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이들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우리 학교 교실에서처럼 26명, 22명이 아니라 2명, 3명이서 같이 하니까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의 어떤 수업에 있어서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설명하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를 강조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뭔가를 물어봐도 가만히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입식에 길들여져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만 하고 그렇구나, 그게 정답인가요? 해서 정답만을 쫓으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외 친구들, 국제학교 친구들과 수업을 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국제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수업을 방해하는 주제와 상관없는 그런 질문,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바를 저는 어디 갔다 왔는데요 하면서 그런 자랑식의 질문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 이게 궁금해? 그럼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해나가는 교육의 방식이 선생님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 아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 시대, 그리고 우리 공부 방향에 있어서도 사고에 나간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고등 때 힘 받고 달려나갈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부터 이 사고력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좀 해라. 우리 글 만만하게 써나가는 연습, 그거를 그냥 쉽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단을 만들고 주제를 선정해서 한 편의 멋진 글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연습을 시켜줘라. 이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있어서도, 문해력 향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의 일기로 풀어나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는 것, 정리해 나가면 더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초등 때는 내용이 쉬워서 친구들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면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넘어오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내용은 복잡해지죠. 더 심화되죠.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 시간만 딱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하잖아요.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한번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을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혹은 어떤 표를 작성한다거나 중요 내용을 형광펜으로 색칠한다거나,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력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런 방법들도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다. 복잡할수록 시각화하라. 저도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 그냥 멍 때리지 않고 그냥 쓰거든요. 써 나가다 보면 또 뭔가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다 하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뭐를 쓸지 몰라요 하면은 그 안 풀리는 부분까지도 그냥 써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써 나가라. 무조건 시각화해라. 뭐가 보여지면은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정리하고 시각화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들 다양합니다. 같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게 하고 뭔가를 그림을 그리거나 시각화해 나가는 방법, 글 써 나가는 방법,
사고력 문제집을 풀어나가는 방법 등등 정말 많죠. 여러분 댁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댓글로 같이 함께 소통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